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통째로 정말 위험한 그러한 허들을 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그냥 사면팔방에서 문제투성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이 동체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 거기서 권력인 문정권은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아직도 그들이 통합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역전된 그 상태에서 반성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76석으로 제 마음대로 밀어제낀 대한민국의 헌법, 그들은 생각만 하면 다 만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4월 15일 총선에 이기자마자부터, 국회 개원하자마자부터 밀어붙이는 저 법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부동산법 보십시오. 3일 만에 그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논의와 공론회장을 겪어서,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걸름장치, 수정, 보완, 충전 이렇게 해가지고 의안이 만들어져서 176석으로 뭐 뭘 하든 튀겨 먹든 삶아 먹든 해야 될 것을 3일 만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3일 만에 통과해서 4일째 가기 결의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독재 국가에서나 그게 가능한 얘기지, 독재 국가에서도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176석. 그러나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입니다. 어제 통합당 그 지지율 보십시오. 통합당이 잘한 것도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통합당 지금 뭐 김종인이가 들어가서 뭐 변화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을 눌렀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약간 반성하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또 오뚜기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조금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튀어 올라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뭔가, 이제 공수처법이 튀어나올 텐데, 이제 공수처법을 그렇게 4+1로 해가지고 무리하고 억지로 민주주의에서 없는 야당을 쫓아낸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공수처법이 심상정과 같이, 심상정은 연동형 선거제들을 갖다가 서로 교환해가지고 막 교환해서 서로 엿바꿔 먹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공수처. 그리고 심상정은 토사구팽 시켰고, 결국 그 공수처법, 그 나쁜 공수처법, 악법인 공수처법이 말이죠.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이 공수처법에 야당이 후보를 갖다가 안 내고 있다고, 추천위원을 안 내고 있다고, 이제 그 야당에게 아예 추천권을 만약에 내랄 때까지 안 내면은 추천권 박탈하는 그런 유형의 법안을 지금 만들자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포갑정권, 나치스 정권에나 있을 이야기지, 이게 어때 대한민국 하늘, 파란 하늘에 이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사하게 퇴임 안전보장을 위해서 나라를 허무는 정권이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런 글을 갖다 쓴 그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의 그 글을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네. 멀쩡한 조직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또 멀쩡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또 간단하게 망가뜨립니다. 그건 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물 먹여버리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딱 중요한 자리에 인사를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창균 논설위원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그의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를 단정을 했습니다.
멀쩡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물먹여버리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충성을 위해서 그냥 모조리 망가뜨린다. 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아주 추미애를 예를 들었습니다. 추미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올 1월에 취임해가지고 지금 검찰 망가뜨려 놨죠. 지금 검사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이제 검사들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검사들이 추미애하고 결전이 준비가 돼 있는 듯 보입니다. 추미애가 올 1월에 취임해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들을 갖다가 지휘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지방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망가뜨렸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권력 수사를 이렇게 깔아안고 뭉개버리고 난 다음에 그 깔아뭉갠 검사들, 권력 수사를 깔아뭉갠 검사들을 전부 다 영전 또 시켰습니다. 검사장으로 무슨 뭐로 좋은 자리로 쫙 나갔습니다. 일제히 승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물론 역대 정권들도 다 편중 인사를 했습니다. 하기는 TK 정권에서는 TK, 호남 정권에서는 호남 출신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충청도 출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 또한 틀림없이 충청도 사람들을 중용할 겁니다. 강원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틀림없이 강원도 사람을 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 틀린 점이 있어요. 고향 그 TK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TK하고 그럼 호남하고 뭐가 다른가? TK 사람들은 말이죠. TK 사람들 중에서 인류를 갖다가 뽑았었습니다. 인류 아주 괜찮은 사람들. 근데 이 호남 지금 정권들 사람들 쓰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인류입니까? 인류입니까? 인류라는 사람 한번 대보십시오. 호남 정권에서 인류를 쓴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인류가 누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인류가 있습니까? 인류라는 사람들 한번 대보시죠. TK에서는 인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류는 자존심을 먹고 살잖아요. 명예를 갖고 살고 자기 분야에서 나는 이 분야에서 엘리트야. 명예를 중시하고 내가 만약에 경제 강요다 하면은 정말 경제 분야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돌출적이고 똑똑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그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엘리트를 써서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호남 사람들 많죠. 이 정권에 투입한 사람들 많은데 요는 똑똑한 사람 호남 출신으로서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엘리트 똑똑한 사람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똑똑한 사람을 쓰면은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끌려 안 다닙니다.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끌려 안 다닙니다. 딱 자기 룰을 지키고 하는데 이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인류가 아닌 사람들은 그저 맹종하면서 그래야 잘 보이니까 자기 분에 과분한 것을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과분을 갖다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충성을 한다? 뭐 그런 형식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인류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 또 자기 분야에서 그 엘리트로서의 명예를 중시하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높여가는 작업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이죠. 정권의 주문이라 하더라도 검언유착 같은 그런 어떤 실체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건을 갖다가 그 조작하라는 그런 부역행위 같은 거, 그런 거가 만약에 있다면은 만약에 아무리 정권 주문이라고 해도 검언유착 뭐 이런 실체가 없는 사건을 조작하라는 그런 부역행위를 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나중에 혼날 걸 다 알기 때문에 역사를 다 배운 이 똑똑한 사람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네.
또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장 휴대폰 뺏으려고 소파를 뛰어넘어가지고 덮치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하는 그 UFC죠. 격투기 대회 말입니다. 그런 격투기 대회를 갖다가 해가지고 상관을 갖다가 폭행 혐의를 받거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올라타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어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링거 솔루션 맞는 걸 갖다가 사진 찍으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탁 내고 말이죠. 마치 폭력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저질 쇼를 갖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정권 편중인사 한 거는 다 똑같지만 TK가 한 거하고 호남 정권에서 한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호남 정권 아닙니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똑똑한 사람을 많이 데려다 썼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 문정권은 호남 사람들 다 끌어오는데 글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엘리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TK들을 보면 말이죠. TK들은 그 사람들 씀씀이 데려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옵니까? 근데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이걸 면밀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김창균 그 논설위원 그 칼럼 속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쩌면 이런 옳은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결국 이 지금 대통령의 퇴임 안전보장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전부 허물어지고 있지 않나. 공수처법이 튀어나오고 공수처법 뭐 때문에 만든 거냐. 지금 대부분들의 언론들이 표현하기를 이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다 그럽니다. 자, 윤 총장 손발이 다 잘랐죠. 지금 식물총장이지만 그러나 딱 우뚝 서 있습니다. 왜? 자기가 무너지면은 바로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이고 이 나라 앞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쓰러질 때까지 칼로 그냥 아주 난도질을 당해서 그냥 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그대로 있겠다 하는 그 의지, 그것이 훌륭한 하나의 표상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검찰 손발들이 잘려나가고 그 허물어지는 그 망가뜨려지는 검찰 그걸 보면서 그 검찰총장의 마음은 어떨까? 나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검찰총장 개인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그 이미지가 하도 좋아서 그 사람을 깊게 이해를 하려고 달려드는 것 뿐입니다. 나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에 친구들도 많았고 후배들도 많았고 선배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친하게 아는 분들이 그래서 검찰을 무척 사랑합니다. 내가 검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검사들을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엘리트니까. 엘리트란 건 뭐냐? 명예를 중시하고 자존심을 갖고 사는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한번 보십시오. 완전 망가뜨려지고 완전히 도사견, 으르렁하는 도사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거악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비리가 있어도 탁 달려들고 물고 뜯고 검은 유착인지 뭔지 하는 사건이 있어도 진실을 파고들고 이번에 검은 유착 뭡니까? 그게 허상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검은 유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이 시대의 검찰은 도사견 검찰은 사라지고 애완견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들이 앞에 탁 서가지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표현이 지금 언론에 막 뜨고 있죠. 도사견의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바꿨다. 치환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 임기가 끝나면 1년 딱 지나면은 그 다음 차기 검찰총장은 이성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유력하게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검찰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죠. 검찰을 떠나는 그 문 검사장, 그 광주지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를 검사로 보지 않는다. 이성윤 지검장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를 검사로 보지 않는다. 이러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혼자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죠. 또 검찰총장은 처음에 이렇게 만류는 했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나보내야 했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보면서 말이죠. 이건 아니다. 이 추미애 원맨쇼에 말이죠. 반년 동안에 이 반년 동안에 검찰이 완전히 망가뜨려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딱 있는 말이죠. 중앙수사기관, 거기다가 준사법기관, 거기다가 검찰청법이 엄존하는데 검찰청법은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 검찰청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사도 거기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검찰총장을 갖다가 이 수사하지 마 하고 다 제껴버리고 직접 나 추미애 지검장, 중앙지검장 이성윤, 그 다음에 정진웅 형사부장,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산 검찰총장을 저렇게 밀어 제끼는 사람, 그분이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왜 지금 버티고 있겠느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딱 부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죠. 비록 식물이고 허수아비지만 그가 기능하는 것은 큰 뿌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기본 틀을 갖다 위해서 지금 온갖 수모를 당하고 지금 거기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추미애가 부임해가지고 반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세던 검사들 으르릉 하면서 청와대 목 밑에까지 가서 딱 수사하고, 보십시오. 그건 울산 선거 공작 비리 의혹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물었고, 또 추미애 아들 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조국, 유재수 등등 쫙 거하게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 검사들이 도사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사견들이 오자마자 도사견들을 갖다가 칼로 목을 쳤습니다. 전부 다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사견이 애완견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울산 공작 사건 수사 안 되고 있죠. 조국 안 되고 있죠. 윤미향 어저께 처음으로 소환됐다고 그러죠. 어저께 처음 소환됐다고 그러죠. 서부지검장은 영전에 가고, 거기 수사검사 부장검사가 최지석 검사인가요? 그 검사가 수사를 어저께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4시간 뭐 했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났더군요. 네. 그러나 꼬리자르게 안 되고 용두사미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간 미복귀 사건들, 이런 것들, 이 권력 부담 주는 수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화가 나기 참다면서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아주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죠. 자, 뭐 대학 캠퍼스에는 말이죠. 대통령 풍자조만 대자보 하나 붙였다고 어떤 청년이 건조물 침입죄로 전과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풍자 대자보 한두 번 붙였습니까? 또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여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적극
거짓말이 적극성은 없었다. 그런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적극성이 있는 거짓말이 있고 소극성이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거짓말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또 특종 욕심에 특종하려고 그저 그냥 채널A 기자 그냥 특종하려고 좀 머리를 굴리고 해가지고 정권을 겨냥한 취재에 뛰어들어간 6년차 기자 구속영장이 딱 발부됐죠. 그리고 그에게는 면접도 안 되고 이렇게 접견도 안 되고 한 번은 딱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참 믿기 어려운 법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는 김동현 판사라고 그러죠. 영장을 쳐주면서 검언 유착 그러면서 뭐 검사들과 검찰과 무슨 신뢰관계를 회복하니 어쩌니 저쩌니 되지도 않은 정치적인 발언을 갖다가 그 영장을 발부하면 그 공소장 안에 검찰이 써준 그 공소장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각한다든가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영장 판사가 정치적인 용어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뭡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법이 죽어 썩어간다는 사법부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죽을 사자에다가 법법자에다가 부패부자 그래가지고 법이 썩어나간다는 그런 사법부 죽을 사자 사법 부패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법과 거리가 멀다 그래가지고 법원 멀 원자 가까울 근자가 아니고 멀 원자에서 법원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한문국이라고 문씨 아시죠? 대한문국이란 이런 법률 용어지까지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판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심각합니다. 대법원장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그때 취임할 때 사법 적폐 청산 좀 사법부도 좀 적폐 청산 좀 합시다. 좀 협조해 주시오. 또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대법원장 훌륭한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나가고 이랬습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법정의에 따라서 항상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던 그 양승태 사법원장이 참 이 그 검찰청이고 불려다니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눈물이 없더라고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또 누가 만들었느냐? 김명수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 전임자 아니냐. 전임자를 갖다가 죽이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왜 전임자들을 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이 큰 죄가 있어가지고 이거 다 모르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해.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양승태가 뭘 잘못했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대법원장 반열에 끼는 분입니다. 인품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두 훌륭한 아주 훌륭하고 아주 장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순정하고 순결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법정신을 사법부를 이끌었던 정말 훌륭한 사법부 수장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저렇게 만들지 않나. 오죽했으면 지금 대법원장이 정권의 신여라고 말이죠. 자기 고등학교 동문들이 나서가지고 그죠? 성명까지 막 비판하는 성명까지 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등학교 그 출신들이 이 학교 명예를 그거 한다고 말이죠. 그 동문들이 일어나서 비판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법관 14명 중에 13명이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은 사람.
이들이 대통령 퇴임 후에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들 아닙니까? 자, 헌법기관, 검찰에 군림하는 공수처 설립, 위헌 소지가 따분해도 계속 밀어제낍니다. 그걸로도 썩이 안 차니까 이제 야당 공수처장, 그 공수처장 거부권이 있는데 그거 박탈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확실한 문재인 코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도 막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수사하고. 임기 3년 반, 3년인 그 초대 공수처장, 다음 정권 초안부까지 검찰과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손 못대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퇴임하기 위한 안전장치, 예? 나라를 퇴임 안전보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허물리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김창균 논설위원이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우리 보시죠. 야당 몫으로 돼 있는 법사위원장을 싹 정권이 그냥 마지막으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조그만 꼬들이었는데 이것마저 싹 뺏어갔잖아요. 아니 30여 년간을 갖다가 지내온 그 야당 몫의 그 상임위원장까지 뺏어가는 저 176석의 여당 그 모습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권 과거에 정권의 아픈 곳을 이렇게 건드리는 검찰, 감사원, 법사위에 가면은 막 문매를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 감사원장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얼마나 두드려 팼습니까? 혼자 데려다 놓고. 그래도 그는 의연합니다. 이제 제2의 시즌2 윤석열입니다. 시즌2로 조지고 이렇게 조지고 저렇게 조지고 해봐도 안 나간다. 드디어 아주 훌륭한 감사원장 결심을 했더군요. 안 나간다. 열심히 일하자. 딱. 아주 훌륭합니다. 시즌2가 됐습니다. 그래 좀 몰매를 맞고 있어도 의연하게. 자, 칠라면은 대통령이 쳐라 이거지. 예? 임명권자가 치면 나가야지. 그러나 안 치면은 내가 있겠다. 왜? 나라를 위하여. 원전 월성 1호기. 그게 왜? 원전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이게 국익의 미래 세대의 먹거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한전이 옛날에 얼마나, 지금 한수원이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한전 직장이 퇴직금이 제일 많고 연금이 제일 많다고 월급이 제일 많다는 그 직장이 지금 완전히 적자투성이. 탈원전하고 난다.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세계 제1위였잖아요. 이 서로 원자력 지어달라고 우리한테 오는 걸 완전히 망가뜨려놨습니다. 네. 탈원전이요. 그래서 석탄 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름 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공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 법사위원 정도 뺏어 먹고 뭐 다 잘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줄창 그냥 하루에도 몇 개 땅땅땅. 이제 국민묘지 말이죠. 국민묘지. 이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파묘시켜버리는 법을 갖다가 이제 국민묘지에서 빼내는 법을 갖다가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입니까? 어? 김경수 경남지사 한번 보십시오. 두루킹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2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1년 반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법부입니까? 그리고 보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가지고 2년형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역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나와버리고 그리고 경남지사랍시고 지금 일하고 있고 이 두루킹을 갖다가 누가 이거 했느냐. 추미애가 말이죠. 여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대표할 때 야당 쪽에 이게 소행으로 생각한 거예요. 두루킹 이놈들이 이 일당들이 이놈이 야당에 유리하게 해서 이 조작을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김 지사가 걸려 김경수예요. 야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김경수예요. 그래서 김경수가
법정 구속까지 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김경수 구속했던 1심 재판장은 사법농단 세력으로 기소돼 버렸습니다. 김 지사에 대해서 유죄 취재 잠정 결론을 내릴 때 2심 재판장은 인사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 출심이 잔류한 가운데 새로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법부의 오늘의 사법부입니다. 자, 물러나는 대통령 가장 든든한 방패가 뭐냐? 권력 재창출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서울시장 대통령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자기 안전보장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권을 가만히 보면은 그 두 사람 선두주자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를 보면 그 문재인 사람 아닙니다. 비문입니다. 믿었던 친문주자 조국 카드가 이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남은 게 뭡니까? 김경수 아닙니까? 항소심 마냥 이렇게 자꾸 늘어진 이유가 이게 아닌가 하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뭐냐? 무죄 선고로 방향을 틀기 위해 시간 벌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보냈죠. 그게 초반에 했죠. 후반기에는 뭐냐? 국정과정 대통령이 무사히 경남 양산 사저로 돌아가는 그 길. 그러면 그런다고 한미연합사 폐지했습니까? 훈련? 남북 군사합의로 나라 안보 헌식자처럼 취급한 정권의 대통령의 퇴임 안보를 위해 검찰, 법원, 국회 같은 국가기관 다 망가뜨리는 이런 허무는 일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그 김창균 논설위원은 어떻게 칼럼에서 상당히 개탄을 했습니다. 저 또한 개탄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같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는 하면서 평검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들끓을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추미애가 사과까지 했을 정도니 추미애가 한 게 아니고 검찰 과장을 시켜서 했죠. 아니 추미애가 해도 용서를 못할 텐데 검찰 과장을 시켜가지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해요. 그리고 그는 휴가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또 어깨와 목에 힘을 딱 주고 휴가를 떠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네, 그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심에 찼는지 회심에 찼는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